충격적이었던 게 추석 같은 명절에 먹임을 안 당하는 법 이런 거 글을 올린대요. 여자아이가 기억나는데 날씬해졌더니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때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인 거죠. 먹고 나서 막 운동을 한다든지 혼자 몰래 먹는다든지 체중 강박이 심해지면 이게 문제예요. 네, 안녕하세요. 전민기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분들을 위한 처방전을 써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은정입니다. 누구 배우 닮으신 것 같아. 아 진짜요? 연예인 들은 적 없어요? 전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없던 걸로 하죠. 우리 어릴 때는 말이죠.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아유 너 이쁘다. 아유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별의별 말 다 했어요. 너 밥은 먹냐? 뭐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말랐었는데 종이 인형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체중 강박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이런 걸 좀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본인은 절대로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대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살 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엄마 자체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 나 살쪘네?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오늘 또 살쪘어.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살찌면 큰일 나는 거구나. 날씬한 게 좋은 거구나. 이러한 선입견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그 외에 또 약간 형제끼리 비교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첫째고 둘째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네. 여동생은 정말 인형같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보면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럼 이제 약간 저는 약간 병풍처럼 근데 그게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인데 제 동생은 제 동생대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저는 저대로 다른 뭔가를 해야 되나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그래서 받고. 공부를 잘하셨어 의사.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무심코 나 오늘 선생님 말 들으면서 TV 같은 거 보면서 아들 옆에서 야 너무 잘생겼다 몸 좋다 이런 얘기 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연예인이나 뭐 네. 미디어 지나가는 사람들 왜 얼평 몸평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요즘에 더 늙은 것 같다. 어머 씨 얼굴 땡겼나 봐. 막 이런 얘기들 드라마 보면서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도 듣는 사람은 외모의 중심의 대화만 하는 거죠. 너는 요즘에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미디어에 비친 사람들 이야기. 이게 외모 집중적인 대화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죠. 자, 이 말인즉슨 부모가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녀의 외적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약간 뭐 자존감이나 어떤 정서 발달에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아가들이 그 응가 만들고 코딱지 많이 파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더럽다고 하면 그게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대요. 자기가 만들어낸 첫 번째 물건이라서. 네. 그러니까 외모도 자기는 한 번도 이게 좋다 나쁘다 어떤 가치가 없었는데 그걸 뭔가 나쁘게 이야기할 때 이걸 보통 이제 사회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도체나 시상하부 이런 데가 자극이 되면서 모든 욕구가 다 변동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인지기능, 기억력 거기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청소년기는 아직 이 인지기능과 컨트롤하는 능력이 완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타격을 받으니까 전반에 대해 모두 다 스트레스가 되고 또 학업도 자기가 공부하는 성취욕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몸을 이른바 이제 뼈말라라고 하면서 공경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대요. 키 뺀 몸은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예요. 그래서 뼈말라도 키에서 몸무게를 뺀 그런 수치로 우리가 뼈말라의 기준이 이제 생긴 거죠.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수치가 125 이상이면은 뼈말라다. 그러면은 168이면은 125 빼면 얼마예요? 43kg예요. 아, 너무 말랐잖아 네, 지금. 그게 이상화된. 근데 지금 여자 아이돌들이 그런 상태니까 여자애들이 그거를 동경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성인들 생각할 때에는 아니 초등학생이 벌써 다이어트를 하지? 야 너는 지금 이제 키 클 나이야.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고 이런 올바른 얘기를 해주지만 아이들은 또래 문화에서 내 몸과 아이들의 몸이 다르다는 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줄어들고 체육 활동이라든지 또는 아이들끼리 같이 몰려다니는 그런 사회 활동에서도 조금 물러나게 되고 자존감 형성이 떨어지면서 대표적인 것도 왕따를 많이 시켜요. 뭐 별명 부르면서 돼지다. 그래서 어떤 낙인 찍히는 게 사실 체중 숫자보다도 아이들한테는 더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표를 제가 봤더니 키 빼몸이 125 이상이 뼈 말라고 120 이상이 개 말라 116 이상이 말라 그다음 날씬 보통 통통 뚱뚱인데 근거가 있는 기준이에요. 100 정도 된 몸이 그냥 적당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말라와 개말라 이상을 되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팬클럽처럼 커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굶는 방법, 어떻게 하면 굶을 수 있나, 그런 정도면 다행인데 막 이뇨제, 식욕억제제 어떻게 구하나. 어떻게 우리 살아야지. 아이들이요? 프로 아나는 이제 프로 아노렉시아, 아주 마른 체질, 뼈가 다 드러난 아주 마른 그런 몸을 선호하는, 이상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이장 같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A4 용지로 뭐 내 몸을 가릴 수 있는지 뭐 이런 챌린지를 하기도 하고. 너무 그래서 심각한 프로 아나가 위험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가 거기에 빠져들면서 가족과 학교로부터 멀어지는 거.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선동하는 어떤 애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단에 빠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추석 같은 명절에 먹임을 안 당하는 법 이런 거 글을 올린대요. 근데 이렇게 좀 먹는 거를 좀 거부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청소년들 이게 지금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결국 피어 프레셔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또래에서. 커뮤니티 친구들 사이에 끼고 싶어서 요즘에 포모라고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빠지는 거에 대한 맞아. 두려움을 말하는 거 맞아요. 같네요. 제가 딱 떠오르는 여자아이가 기억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날씬해졌더니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너 예쁘다는 얘기도 갑자기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독인 거죠. 네. 그래서 체중이 늘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니까 얘한테는 삶과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뭐예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좋은 점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거의 장점과 단점. 외모가 좋을 수도 있고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외모. 여기에만 꽂혀 있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굶주림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뇌 성장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MRI를 찍어보면은 뇌에 회백질이 감소되어 있다든지 또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어떤 시상하부와 변연계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든지 그래서 짜증이 많아지고 화를 많이 내고 엄마한테 이런 충동 조절의 문제까지 갈 수 있고 또 영양소 부족하면 뭐가 되겠어요? 집중력이 일단 떨어지겠죠. 무조건. 여러 가지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더 문제예요. 자, 이걸로 좀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뉴스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초등학생이 이제 다이어트 식단인데 하루에 먹는 양이 너무 부족해 보이거든요. 아니 나 이거 진짠가 싶었어요. 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A양 11세 아침으로 곤약 음료를 먹고 점심엔 안 먹거나 급식, 간식, 젤리, 저녁을 굶어요. 또 13세 B양은 아침에 두유 먹고 점심 안 먹고 간식으로 빵 한 개 저녁 안 먹고 12세 C양은 아침에 떡, 고구마, 점심 안 먹고 간식, 과자 먹고 저녁을 안 먹는다. 이 나이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만 일단 봐도 4분의 1도 안 먹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문제는 단백질도 거의 안 먹고 더 문제는 좋은 지방도 거의 안 먹고 사실 이 나이 때 지방이 정말 중요한 게 뇌 성장에는 그냥 지방이 대부분 필요하고 두 번째는 특히 여자친구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 2차 성징과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훨씬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먹는 탄수화물이 그렇게 건강하냐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다 정제 탄수화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듣는 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데 저렇게 안 먹다가 갑자기 젤리를 먹거나 이렇게 되면 진짜 조금 먹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쳐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도 없어요. 저희 환자 중에 14살 정도 됐는데 당뇨인 거예요. 맞아, 소화당뇨가 확 늘었으니까. 근데 여자애인데 진짜 말랐는데 봤더니 과일 조금이랑 과자 하나 이렇게 밥을 그냥 하루 종일. 근데 저런 아이가 직접 오잖아요. 그러면 너 이렇게 먹는 거 맞니? 그러면 자기 많이 먹는 거라고. 아, 많이 먹는 거라고? 친구들은 더 안 먹는다. 근데 저기 보시면 지금 오픈 채팅방이잖아요. 네, 저런 게 많이 돌면 저걸 봤을 때는 나는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제 아들 보니까 10살인데 살이 확 쪄요. 그 다음에 키가 한번 쭉 크면서 쭉 빠지면서 맞아요. 이게 약간 맞아요. 제 눈엔 그게 반복되면서 좀 크는 걸로 보여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키가 안 클 거 아니에요. 또 2차 성징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적게 먹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은 뚱뚱하다. 그러니까 키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엄청 마르고 싶어 하는 그러면 것 같아요. 나는
일단 아이돌들이 어떻게 뺐는지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먹으면서 운동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춤추잖아. 아 그래. 그런 건 이제 다 차치하고 그냥 딱 마른 몸만 마치 좋은 것처럼 하니까. 아 그리고 과거에는 나비약 같은 약물이 이게 퍼졌다는 나비약이 뭐예요? 나비약이 이제 엄청 대사를 촉진하는 이제 마약성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10대 청소년들끼리 사고 팔리는데 이게 그럼 마약 사범과 똑같은 거거든요. 불법인 거죠. 네. 펜터민 제제라고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3개월 이상 처방받는 게 금지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우려되냐면 그 전자담배 나온 이후로부터 청소년들이 또 담배 피면서도 이게 냄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약간 문제의식이 좀 줄어드는데 저는 요즘 걱정인 게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이제 주사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요즘엔 또 쉽게 살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 제품 뭐 건강기능식품 등등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10대들도 이런 거에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지금 쉬워진 거잖아요. 물론 뭐 삭센다나 위고비나 이런 거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에도 그러니까 삭센다 같은 경우는 이미 허가를 받았고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고도 비만인 경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정상도 아닌 친구들이 뼈 말라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쓰니까 그런 거에 중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불법 온라인 판매 약국들이 생기면서 단순히 진짜 비만약 아닌 것들도 정말 많이 문제가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이뇨제, 하제, 그러니까 설사해서 빼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몸에 물이랑 근육을 그냥 쭉 빼서 그 순간 말라 보이게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식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원래 그냥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4-5개를 사서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여러 개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 제일 저명한 의학 저널에 뭐가 한번 실렸냐면 응급실에 약물 문제로 실려오는 사람들이 어떤 약 때문일까? 미국조차도 1위가 다이어트 관련된 약물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고 간 손상이 된다거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 이식 받은 여자 환자도 있어요. 아, 좀 심각하네요. 이제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체중 강박을 갖는 데는 보니까 부모도 부모인데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저만 해도 신체 검사할 때 있잖아요. 전민기 키 130, 맞아. 몸무게 24. 아니 그 애들 앞에서 창피해 줄게. 키는 또 작은데 앉은 키는 커. 그럼 또 쇼다리라고 놀림받고. 머리 둘레 재고 야 얘 대두야 막 이러고. 그 공개적으로 이제 했었는데 뭐 다들 그거는 기억나시죠? 저는 이렇게 칠판 잡았던 기억이 나요. 조금 덜 나가게 하려고. 그래. 네. 자, 어쨌든 날씬하든 날씬하지 않든 이렇게 내 몸무게나 어떤 뭔가 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까지 알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수치심을 느낄 것 심리적인 같은데. 외상이죠. 심리적 외상. 낙인이 찍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숫자로 낙인이 찍히고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해서 비만한 아동이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1.5배에서 3배 높다라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식이 장애까지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게 폭식증, 거식증 이런 거 떠올리는데 그거 말고도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식이 장애 행동 같은 게 있다고 맞습니다. 하셨죠. 요즘 식이장애를 그 용어로는 섭식장애라고 이제 많이 불러요. Eating Disorder. DSM-5라고 해서 우리가 정신과에서 진단 체계가 있는데 DSM-5. 네, 그게 2013년도에 폭식장애라는 거가 새로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건 병정이다 하는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먹는다든지 1인분 이상을 막 왜 놀래? 나 빨리 먹거든. 병인가? 나 빨리 먹어요. 네. 아니 진짜 들어보세요. 여기 해당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 많이 하는데 거기 강의에 있는 분들이 다 내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먹고 나서 후회한다든지 그건 뭐 늘하는 건데. 그러는 거죠. 또 자꾸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그다음에 뭐 보상 행동 먹고 나서 막 운동을 한다든지 혼자 몰래 먹는다든지 아니 먹고 나서 나 자전거 타는데 그거 5가지 중에 3가지만 해당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폭식장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없었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체중계 올라가는 거기서 이제 좀만 내 목표치가 올라가면 오전엔 좀 안 먹고 운동하고. 근데 이제 모든 정신질환의 진단은 이 모든 게 이제 진단 기준이 쭉 있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일 때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아까 말한 대로 사회생활을 학교를 안 간다든지. 그렇지. MC 보러 안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제 과해지지 않게 신경 쓰시면 되죠. 지금 저도 놀랐는데 야 내가 식이장애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 얘기 듣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치료받으러 올 때까지 10년 걸렸다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면 어느 과를 가야 되는 거지? 저희한테 의뢰 오는 게 치과에서도 많이 의뢰가 와요. 왜요? 너무 많이 먹어서 치아가 상했다든지 먹고 토하고 그다음에 위산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고 그래서 치과에서는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나이에 상한 거는 뭔가 역류나 구토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치과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연예인들 중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분들이 나 폭식증 앓은 적 있다 이렇게 카밍아웃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환자분들 많이 왔어요. 네. 이게 병이구나.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또 와서 그러세요. 병원 가자고 해도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너가 요즘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너가 다이어트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잘 되게 도와주려고 그래 하면 아이들이 요즘에 왜 방송에서도 심리검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나도 저 검사 시켜줘. 나 이상한 것 같아. 이래서 엄마를 모시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에서 보면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계속 먹거나 아예 안 먹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강박적인 행동이라든지 사회생활에 좀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문가 바로 찾아가는 게 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 식이장애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는 게 저 좋아요? 가족이 오면 꼭 말씀드려요. 제발 이제 신경 끄시라. 오히려 신경을 꺼라? 네. 왜냐면 간섭을 많이 하세요, 이제. 문제라는 거를 알고 나서.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를 하는 게 너무 궁금해지고, 얘가 지금 혹시 토하러 화장실 들어갔나? 이거 몰래 먹는 거 아닌가? 막 침대 밑을 보기도 하고. 그럼 아이가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머님은 지금부터 이제 좀 신경을 끄시고, 아이가 자기 문제인 걸 알고 병원까지 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오는 거를 또 지지해 주시고, 너 왜 다니는데 너 똑같니? 이런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차도가 없다. 그러니까 엄마의 기준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저희도 이제 가족 치료할 때 보면 엄마는 자기가 했던 표현을 다 잊어버리시고 걱정했던 그 마음만 이제 기억하고 자녀는 엄마가 걱정했다는 건 싹 잊어버리고 그 표현만 상처받았던 것만. 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거의 50이 돼가는 딸이랑 80을 앞보고 있는 할머니가 계속 평행선.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말이 진짜 그때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만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꼭 해요. 그거 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저도 10살 아들한테. 예. 근데 이렇게 체중 강박이 만약에 심해지면 결국에는 막 어떤 문제들까지 더 야기될 수가 있어요. 체중 강박이 심해지면 이게 문제예요. 정서적으로 하루에 체중을 쟀는데 아침에 체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0.5kg 더 나갔다. 그러면 하루 기분을 망치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생의 경우도 수업을 가지 않고. 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모자 눌러 쓰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기 싫어지는 그런 기분이 망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체중 숫자의 강박인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문제로는 잘못된 신체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뚱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곡된 바디 이미지도 가지게 되고 뭐 약간 우울증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그럼 같이 같이 동반이 동반된 거죠, 네, 당연히. 그거는 거의 기본으로 깔려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성인이 된 다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20대에 이제 우울감이 말도 안 되게 심하게 겪고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체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먹는 것만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지 막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맞아요. 근육량 자체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적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만성피로. 만성피로가 있는 경우는 그게 감정으로 나타나는 게 짜증. 그 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 다시 근육이 적은데 이게 먹는 게 컨트롤 안 되니까 다시 또 살이 찌고. 또 찌고. 네. 그 다음에 갱년기가 되면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이 생기고 대체로 갱년기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근육이 적었던 여자분들이어서 그 다음은 이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일종의 일생을 미리 다 환자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느낀 게 10대 때는 다른 거 없고 운동만 하면 된다. 근데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운동장에 보면 아이들이 없고. 아니 학교가 새로 지어지잖아요. 운동장이 점점 작아져. 거의 소멸 직전이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선생님? 저는 책임져야지. 운동장 넓은 데 이사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좋은 캠페인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좀 극단적으로 마른 몸매를 예쁘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미의식에 노출되기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돼서 체중 비교, 강박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4K 올데이에서 아이들이 이 몸의 어떤 무게에 집중하지 않고 남과의 비교에 불안하지 않도록 체중계에 숫자 대신에 한 줄의 글귀를 새겨놓은 숫자 없는 체중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숫자가 없고 몸무게가 증가할수록 문구가 씨앗, 새싹, 잎, 가지, 말 너무 이쁘다. 꽃, 열매, 나무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가 나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는 나를 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체중계에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게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좀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세요? 제가 보니까 표현이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 맞춰서 되어 있고, 체중을 재는 친구들은 이게 내가 몇 킬로다 정확히 알기 어렵고, 성장의 어떤 중간에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친구들끼리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재미있게 건강하게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어린이들이 이제 체중 강박, 그리고 또 이게 비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아니 왜 않을까. 진짜 몸에 민감한 분들은 몇백 그램에도 막 신경 쓰고 집착하는데.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0.5kg만 늘어도 기분이 나빠진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체중 증가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키가 크고 근육이 생기고 여러 가지 건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체중이 몇 킬로만 한다 이런 숫자 강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체중계가 그런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올바른 건강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체중계 같습니다. 네, 이런 어른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외모 지상주의가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 4K 올데이는 그 원래 다이어트 할 때 포케나 샐러드를 좀 먹으러 가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정말 맛있게 가는, 항상 그 먹으면서 뭔가 건강해지는 그 느낌? 토핑이 정말 맛있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식으로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자는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자, 이 숫자 없는 체중계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한데, 그러면 저희가 체중계 직접 올라가서 우리도 어떤 예쁜 문구들이 나오는지 한번 셋이 한번 체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떨리네 이거 뭐라고. 뭐든 당연한 당근?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요. 뭐든 당연한 당근. 어른인데 당근 귀엽잖아. 귀엽네. 딱 나한테 맞지. 근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귀여운 말이 나면 이거 나의 이미지구나 이렇게. 네. 자, 이 숫자 없는 체중계는 단순히 문구만 보여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중 변화 표를 통해서 실제 몸무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는 체중을 재는 순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친구들과 문구를 가지고 놀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고요. 실제 수치는 측정하는 사람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숫자 없는 체중계는 4K 올데이 매장에서 10월 15일부터 직접 체험하실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이벤트를 해요. 4K 올데이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번 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10월 15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몸매, 숫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과 자존감이란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모나 의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조언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직접 진료실에서 만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렇게 외모지상주의인 사회에서 아이들이 그걸 안 따라갈 방법이 있을까? 거기서 내가 밀려나는 순간 열애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 이분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 너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옳은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네 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왜냐면 얘네들은 갈 곳이 없거든요. 근데 부모마저도 옳은 것만 이야기해주고, 그렇다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하고 항상 네 편이다. 이게 그냥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외롭고 화가 나고 배고프고 피곤한 게 구분이 안 될 때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도파민을 빨리 만들려고 먹는 거를 그냥 딱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지가 많으면 먹는 거에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들을 키울 때 동적인 운동, 그리고 또 미술 만들기 종류별로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시키고, 또 정적인 거에 글쓰기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한 토론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빠가 제가 항상 감사한 거는, 예를 들어 어떤 여자 연예인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빠 항상 예외의 예시를 항상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이런
신문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 너무 멋있게 살고 있지 않냐. 너가 그거 하나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빠는 너 편이야 이 말도 좋지만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면 가족의 말은 약간 와닿지 않고 공허하고 친구들 말이 되게 강하게 박힐 때가 있는데 그때 눈에 보이는 예시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각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왜 너는 이 하나에 꽂혀서 괴로워하냐. 이걸 내 안목을 계속 넓혀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매 키우시는데 둘 중에 왜 언니는 저렇게 예쁜데 난 안 예뻐? 나는 왜 그래? 라고 하면은 이경실 원장님 사진 보여주면서 네. 자, 이분은 동생이 참 예뻤대. 맞아. 그러나 훌륭한 의사가 되셨잖니? 라고 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화 나누면서 아이들이 자기 몸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가 결국 부모의 말과 태도에서 이게 많이 시작된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저도 부모이자 또 어른으로서 여러분들 응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용하고 재밌는 지식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의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